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1호 제3면 기사입니다. 또 13일부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주2회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부터 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PCR,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 2등급 이상의 고령층을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도내 1193곳에서 31,57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외부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전파 위험과 중증 전환율이 높은 곳이다. 신속 항원 검사는 기존의 PCR, 유전자 증폭 방식에 비해 정확도는 다소 낮지만 검체 채취 후 결과 확인까지 소요 시간이 15물결표 쌓인 20분에 불과해 3물결표 쌓인 6시간 정도 걸리는 PCR 방식보다 검사 시간을 크게 줄이고 빠른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사는 지난 7일 수원시 소재 체외 진단키트 전문 연구 개발업체 SD바이오 센서가 기증한 진단키트 30만 개를 활용한다. 이 진단키트는 지난해 9월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았다. 검사는 보건소 교육을 받은 시설 내 자체 간호 인력을 통해 진행하며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양성자 격리 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격리 후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 조기 발견을 통한 분리, 예방 조치가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번 검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시군과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관 종합등급 상승.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1.1% 높아진 점수를 받아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다등급을 받았다. 특히 민원제도 운영 항목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종합점수 75.13점을 획득해 평가군 평균 70.91점 대비 4.22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종합점수 62.04점과 비교하면 13번지 09점이나 높아져 21.1%가량 상승한 수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지난 1년간 민원서비스 운영 실적을 3개 분야, 민원행정관리 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으로 나눠 실시해 기관별 평가 결과를 가 물결표 쌓인 5개 등급으로 발표한다. 고양시는 지난 2019년 평가에서 라등급에 선정된 이후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휠체어, 보청기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편의물품 모든 민원실 비치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11종으로 확대 등 민원 만족도 제고를 적극 추진해 2020년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 민원 여건과 관계자는 사람 중심 도시, 시민 행복 도시라는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모든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가 이번 평가 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안승남 구리시장 청소년 무상 영어 캠프, HEFS 캠프, 업무 협약 체결.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14일 15시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용인안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교장 정영우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영어 캠프, 외대부고 사회공헌 HEFS 캠프,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중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사회배려계층의 영어교육 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영어 캠프는 용인 소재 한국외대부고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방학 기간 중 5박 6일로 실시하는 캠프로 외국어 배움의 기회가 비교적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멘토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 학업 성취와 세부적인 목표와 진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양 기관은 사회배려계층의 무상 영어교육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구리시는 캠프 참가 학생 선발 등 캠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고 외대부고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교육생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지도관리 감독을 맡게 된다. 협약 기간은 3년으로 양 기관이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속 연장된다. 안승남 시장은 본 협약을 통한 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해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구리시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 체험 학습의 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당분간 이어질 코로나 공존, 위스 코로나 시대에 진행될 영어 캠프의 안전한 학습 활동 및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은 철저한 방역 업무 매뉴얼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또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촌 직계 혈족, 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왔다. 단, 고소득 고재산, 연소득 1억 원, 월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 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 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언론 매체, 현수막 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 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대희 군포시장, 시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월 15일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등 주요 사업 현장 11곳을 시찰하고 사업 진척 상황과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을 상세히 살폈다. 한대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정 사업의 성패는 현장 확인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파악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특히 올해는 민선 7기 주요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해야 하는 만큼 사업 담당 부서별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 대책 등을 면밀히 다듬어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첫 방문지인 GTX 노선이 정차하게 되는 금정역의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현장에서 한 시장은 주변 시설과의 조화,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 환승센터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올 들어 첫 현장 방문인 이날 11개 주요 사업장 시찰을 강행군했다.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현장을 비롯해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당동 일대의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6일 사업, 산본동 군포복합문화센터, 산본동 아이캔 플랫폼, 청년자립활동공간, 둔대동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 금정동 그림책박물관공원 공사 현장, 그리고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등 11곳이다. 한 시장은 산본보건지소 옆 행복두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검사 업무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시찰은 2021년 새해 초 민선 7기 3년차 역점사업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여부 등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기획팀, 지역번호 031-390-00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 한시적 긴급복지 3월까지 완화기준 적용. 김포시, 시장 정하영, 가 2020년 말 코로나19 세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속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이다. 완화된 세부 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은 기존 118백만 원에서 200백만 원으로 상향 적용하며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상향하여 기존 가구 원수 무관하게 500만 원에서 1인 가구 774만 원,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로 지속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김포시에는 1,039백만 원 추가 확보 예정이며
작년에는 5,9가구 3,861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김포시청, 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다만 전화기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의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